오는 7월부터 한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접수 처리 기간이 평균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자가 폭주할 경우 처리 기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백신 카드를 도입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 기록의 확인이 가능하고 QR코드도 제공합니다. LA 한인 식당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팁을 들고 달아났는데 절도범은 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수당 지급 조건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재외공간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경우 2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며 서류 심사 소요 시간은 일주일에서 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가 폭주할 경우 접수 처리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7월 말 한국 입국 일정으로 항공편을 예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각 영사관은 이는 잠정적인 기준에 따른 예상 타임라인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한국 방문 준비 전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건을 다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외 공간에서 발급된 격리 면제서는 한 달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출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전에 발급받은 면제서만 가능합니다. 한편 이상수 LA 총영사관 법무영사는 다음 주 중에 격리 면제 신청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백신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원하는 숫자 4자리 핀번호를 만들면 디지털 버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은 디지털 카드와 함께 휴대폰에 소지할 수 있는 QR코드도 제공된다며 주민들이 이벤트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접종 여부를 요구하는 시설을 방문할 경우 바로 스캔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백신 카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단순히 종이 버전의 카드를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LA 한인타운 식당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에서 종업원들의 팁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범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은 한인이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식당. 한 남성이 식당 입구 주변을 기웃거리더니 종업원들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계산대 옆에 있던 네모난 모양의 박스를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갑니다. 이 남성이 들고 나간 것은 종업원들의 팁을 보관하는 현금 상자였습니다. 피해액만 $700여 달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테이블에서 받은 팁을 넣으려고 보니까는 통이 안 보이는 거죠. 어디 갔지 하고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가져갔더라고요. 절도범은 한인으로 알려졌는데 먼저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상황을 지켜보다 현금을 훔쳐가는 태연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분이 식사 오더라 하실 때 한국말로 오더라 하셨어요. 식사가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그런 상황들이 다 이렇게 훔쳐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였죠. 특히 식당 직원들은 팁을 훔쳐간 절도범이 지난 2014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체포된 한인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매우 유사하다면서 이번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최근 한인타운 내 식당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평소보다 현금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hat if you're gathering a lot of tip money, maybe every hour or 2 hours, you empty the cash and put it in the back storage. So if somebody is trying to steal it, do not get into a physical altercation. Please contact the police because you don't want them to produce a knife or a gun and
hurt you.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한인 식당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범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식당들도 경비나 직원을 더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최근 구인난까지 심각해 이마저도 난항을 겪으면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총 5가지의 기본 자격 요건을 이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포함되는데요. 주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해당 요건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고의로 취업을 회피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11일부터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실직자들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실업 상태여야 하며 일자리를 수락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매주 구직 활동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팬데믹 동안엔 해당 규정이 면제됐지만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서서히 풀리자 일부 주들은 이에 대한 의무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1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실직자들에게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When we talk about California roaring back, you can't come roaring back unless small businesses are fully back. 따라서 실직자들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운영하는 캘잡스 웹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실업수당 과잉 지급이 구인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정부가 수급 조건을 다시 변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엔 전국 일자리의 4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창출됐지만 실업률은 두 번째로 가장 높았습니다. Still this expanded unemployment benefit that's, keeping some workers from coming back into the labor force, filling the jobs where there are openings. 따라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아예 조기 중단하는 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26개 주가 조기 폐지 계획을 선언했고 루이지애나주 역시 민주당주 최초로 기존 만료일보다 이른 다음 달 31일 추가 실업수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e had always looked at the 1st of August, and so the 31st of July is not a bad compromise. 이처럼 실업수당을 조기 철회하는 일부 주에선 노동자들이 더 빨리 일터에 복귀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실업수당이 9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200만 명이 실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까다로워진 지급 절차가 취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노예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 19일 준틴스가 이제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흑인들에게는 노예제의 굴레를 벗고 자유를 품에 뜻깊은 날이자 또 하나의 독립기념일인데요. 연방당국을 비롯한 일부 주는 오늘부터 대체 공휴일로 적용했고 내년부터는 12번째 공식 연방 휴무일이 됩니다. 홍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2년 후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에 마지막으로 해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노예 해방일은 6월과 19일을 뜻하는 단어를 합친 준틴스라 불리며 흑인 사회에서 기념돼 왔습니다. 이젠 미 전역에서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All Americans can feel the power of this day and learn from our history. 미국에서 연방 공휴일이 추가된 것은 지난 198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지정 이후 38년 만입니다. 올해 19일이 토요일이어서 금요일인 오늘이 대체 휴일입니다. 메릴랜드, 미주리, 엘라바마 등 많은 주에선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갔지만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날을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여성운동가 오팔리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m so grateful for what's happened, joyful, excited. I don't know all the words to express how I feel. I guess I thought it would be like this, but to have it actually happen was, can I use the phrase the children use? It was off the chain.
1980년 텍사스가 준틴스를 주 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일리노이주 등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미 전역에 퍼지면서 준틴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주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연방 차원의 공휴일 지정 논의는 한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 결국 미 상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적으로 가게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필 카루소 월그린스 대변인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점의 도난율은 전국 평균의 4배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매장 17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매장별 보안 요원 경비 역시 다른 도시 체인점 평균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도 베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도난 사고의 26%가 베이 지역 CBS 매장 12곳에 집중돼 있다며 샌프란시스코가 조직적인 절도 범죄의 중심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베이 지역 전체에 걸친 CBS와 월그린스, 타겟 등에서 물건을 훔쳐 다시 판 혐의로 절도단 5명을 검거했으며 훔친 상품의 가격은 $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절도 증가율에 비해 용의자 체포율은 3%에 불과하다며 경찰 인력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번째 열대성 폭풍이 오늘과 내일 사이 멕시코만에서 생성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열대성 폭풍 클로데트가 멕시코만에서 생성돼 루이지애나와 엘라바마, 미시시피,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 팬핸들을 강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해당 지역 일대에는 최대 20인치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루이지애나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립해양대기국은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13개에서 20개의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폭풍은 시속 35마일이 넘으면 열대성 폭풍이며 74마일이 넘으면 허리케인으로 분류됩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피닉스시 교외 지역 8곳에서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다 총을 난사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 연달아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4명이 총에 맞았고 나머지 9명은 파편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에 탄 채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밝히고 사건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체포됐으며 정확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은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예선에 출연해 최우수 4팀에게만 주어지는 골든 버저를 획득하고 준준 결승전으로 직행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시범단은 붓지르기와 남녀 군무, 나라차기 묘기 등으로 심사위원과 방청석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골든 버저 획득으로 준준 결승전으로 직행한 시범단은 오는 8월 초 본선에 참가합니다. 한편 현재 해당 방송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5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8개월 만에 놀이공원을 다시 개장했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미키마우스 등 만화 주인공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손님을 맞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작년 10월 문을 닫았던 프랑스 파리의 디즈니랜드가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아이열은 할 것 없이 다시 찾은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Parce que ça a été, moi je suis infirmière, donc ça a été une année très difficile et que du coup, bah voilà, pouvoir se retrouver ici avec mon fils, et ben c'était super. 작년 11월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400명대까지 떨어지며 봉쇄 조치를 푼 겁니다. 놀이공원 등 혼잡한 곳이 아니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고 오는 20일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해제됩니다. 흥에 겨워 거리에서 춤을 추는 런던 시민들. 100일 만에 봉쇄가 풀려 야외 식사가 가능해졌고 광장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상황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한때 1000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평균 확진자는 다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염력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식당 영업 재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The Delta variant now accounts for over 90% of cases across the country. We know the Delta variant spreads more easily. 성인의 8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변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미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과 함께 가을이 되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려 완전히 회복됐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재감염 우려가 크다는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까지 나온 상황. 연구진은 대유행 초기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한국은 다음 달 말에 50대부터 그리고 18세에서 49세까지는 8월에 예약 순서대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특정 백신에 예약이 몰릴 경우 예약이 불가능해지고 접종 순서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7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50대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둘 중 하나를 접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50대는 7월 중순부터 예약이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두 종류가 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8월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4종류의 백신이 계속 들어옵니다. 따라서 8월 중순 접종이 시작되는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경우 백신 수급 상황을 봐가며 맞고 싶은 백신을 선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이자 백신을 맞길 원하는 사람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접종 예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적으로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해선 안 되며 어떤 백신이든 가급적 빨리 접종하는 방향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백신을 맞기 위해 예약이 몰릴 경우 접종을 못하고 아예 순번이 9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초기에 예약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 등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예약이 가능한 요일제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백신 예약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동네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 되면서 백신이 4가지로 늘어나 선택의 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희귀혈전증 부작용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심한 두통과 구토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으란 안내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의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 총회 끝에 표결까지 했는데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집값의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위 2%는 약 11억 원. 현재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과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겁니다. 민주당은 또 1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 원 미만의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인 9억 원보다 역시 완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온라인 표결을 벌여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에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찬성파, 반대파 의원들이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는데 표결에서는 과반 이상 충분한 다수가 당 지도부안을 지지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또 다른 논란인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는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초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연기 없이 원칙에 따르기로 정할 계획이었지만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의원 60여 명이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자 주말에 숨을 고른 뒤 다음 주 초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대변인의 말을 불과 1시간여 만에 뒤집어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처음으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던 이동훈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빅텐트는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월 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후 민심 투어를 거친 뒤에 입당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반 만에 윤 전 총장 측은 다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직접 중앙일보와 인터뷰까지 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이 대변인의 전언을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대변인을 선임하고도 오락가락 메시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조만간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여야를 막론. 국민의힘 측은 현행법상 공직사퇴 90일 뒤부터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거들었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던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면서도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대선 출마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심에 설치된 이 거대한 파도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 CNN 등 국내외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던 디지털 사이니지, 대형 야외 전광판인데요. 이 야외 활동이 점점 기지개를 켜면서 공공공연 전시장 등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밌는 것도 나오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1980년대에는 네온사인, 90년대 들어서는 동영상 기능이 주가된 전광판이 5개 광고 시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엔 생생한 화질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디지털 사이니지, 대형 야외 전자광고판 시장이 대세로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는데 삼성은 최근 업계 최초로 미국의 야외 시인성 검증을 통과하며 햇볕 아래서도 또렷한 화질을 인정받았고 LG의 투명 전광판 기술은 각국 정상들이 모인 국제회의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 도심 곳곳에도 들어섰는데 광고나 K-팝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나 사회적 캠페인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 건물에선 공공을 위한 공연장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선 환자들을 위해 바다나 폭포수 같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전달하며 심리적, 정신적 치료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 기지개를 켜면서 전 세계 35조 원으로 추산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시장은 올해도 23%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단순한 야외 전자 광고 매체를 넘어서 도심 속 공간과 문화를 바꾸는 역할까지 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안전한 야외 활동의 하나로 자전거 데이트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른바 장비빨, 장비 허세를 뺀 실용적 자전거 문화도 함께 자리 잡으면서 다소 민망한 감이 없지 않았던 자전거 복장도 편안한 일상복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망한 포춘 쿠키. 우리 자덕들은 이걸 왜 입는 걸까? 이뻐서? 기능성? 이른바 쫄쫄이로 불리는 자전거 전문 이류. 자전거 선수들에겐 최적화돼 있지만 동호인이 아니고선 혼자 입기엔 다소 민망하기도 하고 가격도 부담이 됐었죠. 최근 따릉이 같은 생활 자전거가 젊은 층 사이에서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전거 타기 편한 옷들이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축성 있는 소재의 넓지 않은 바지통이어서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게 특징이라는데 자전거를 주제로 한 신곡을 발표하기도 한 BTS의 RM도 이런 편안한 옷차림으로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사진을 SNS에 종종 올리는 자전거 마니아 중 한 명이랍니다. 편안한 차림과 함께 한강에서의 도시락 데이트, 자전거 피크닉도 요새 유행이라는데요. 가치 소비,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요즘 MZ세대들이 바꿔가고 있는 경제와 문화 현상의 하나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나 킥보드 타실 때 헬멧이나 보호장구 착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달부터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오늘 플러스 나우에서는 DSR 규제 강화로 이른바 영끌 대출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DSR 규제라는 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제가 갖고 있는 신용대출이라든지 담보대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대출해주는 금액을 제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가 갚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깐깐하게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 시 개인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은행 전체적으로 평균 40%를 기준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예를 들면 김모 씨가 DSR을 60% 받았다고 하고 박모 씨는 20% 받았다고 하면 평균 이제 40%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7월부터는 이제 이게 개인별 40%로 강화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만큼 대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지표가 DTI라고 있었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이 DTI와 DSR의 차이점은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 대출에서 차이가 있어요. DTI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DSR은 기타 대출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같이 포함해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원금이 예를 들면 1억이면 5년을 나눠서 1년에 2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부담까지 이제 자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대출이 많은 경우 추가적인 그런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이런 이제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DSR 규제가 강화가 된 겁니까? 우선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3%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계신용이라는 1,700조의 그런 기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볼 때는 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출이 워낙 소득 대비 나머지 상환 능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이 나갔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부실 대출의 우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전적으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러면 이게 예외 없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지금부터 1년간은 주택
주택 가격이 모든 규제 지역의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되는 것이 적용이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종전에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훨씬 강화된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월 말 기준으로 9억 1,712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신용대출이 1억을 넘게 되면 똑같이 이제 DSR 이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는 규제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년 후인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합계가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되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23년 7월부터는 이런 총 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로 계속해서 저는 듣고 있는데 예외는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 시장에서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 상환해야 되니까 이걸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예금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담보대출이 있어요. 예금 적금 담보대출. 그리고 보험에서도 이런 담보대출이 적용되는 보험 계약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받는 정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소액 3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DSR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할 때 예외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규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이런 당장 대출 규제는 지금 이 순간의 시장에서는 지금 공급 부족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은 지금 소폭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현금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출 규제랑은 큰 상관이 없는데 반해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은 당장 이런 그 소득 증빙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그 저소득층의 대출 규제는 상당 부분 어떤 면에서는 다소 우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도 긴장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DSR이 청약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청약을 받아서 이 분양 대금을 납부하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내지 않습니까?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DSR이 예외. 그렇지만 중도금 자체도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잔금을 이제 입주할 때 내게 되는데 이 잔금을 입주 시에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DSR이 적용돼서 이제 다소 한계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잔금이 이제 DSR이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맹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전세 물량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원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잔금 때 이런 그 대출을 받아서 동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전세를 놔서 잔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강화되면서 보통 이제 질병이나 이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2년, 3년 입주 초기부터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가 최근에 강화되면서 이게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1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